2026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레는 마음과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내놓을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분리배출 특별 단속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도나 주의를 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 하나, 과일 포장재의 잘못된 분류 등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이 명절의 기쁨을 앗아가는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1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한 달 생활비를 위협하는 가혹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번 특별 단속의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분리배출의 핵심 요령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의 칼날 앞에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환경을 지키며 품격 있는 명절을 보내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설 연휴 쓰레기 특별 단속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대규모 행정 조치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특별 기동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상시 순찰합니다. 명절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평소보다 30% 이상 급증하며 특히 이 중 40% 이상이 잘못 배출된 재활용품이라는 통계가 단속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의 법적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쓰레기를 정해진 규격 봉투에 담지 않거나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1차 적발 시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차로 적발되면 2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30만 원에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단속반의 적발 방식과 특정 과정. 많은 분이 수많은 봉투 중에서 어떻게 나를 찾아내겠느냐 고 생각하시지만 단속 현장은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직접 개봉하여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성상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 택배 송장, 약, 봉투, 고지서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위반자로 확정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CCTV와 보디캠을 활용해 무단투기 장면의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잠깐 집 앞에 내놓는 것조차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다른 규정의 위험성. 더욱 곤란한 점은 지자체마다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심지어 재활용 가능 품목의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요일 배출을 금지하지만 경기도의 어느 시에서는 명절 당일 배출만 허용하는 시기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설 연휴 배출 일정을 반드시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위반 역시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같은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절 선물은 정성이 담긴 택배 상자에서 시작되지만 그 뒤처리는 고된 노동이자 단속의 주된 표적이 됩니다. 1. 종이 상자 배출의 3대 원칙. 상자 배출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테이프 미제거입니다. 종이 상자는 재활용 공정에서 물에 녹여 종이 반죽을 만드는 해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붙어있는 비닐 테이프와 스테이플러, 철심, 종이 송장은 물에 녹지 않아 기계를 망가뜨리고 재활용 품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완전 제거, 비닐 테이프는 겉면뿐만 아니라 상자 바닥면의 테이프까지 싹 긁어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자 내부에 고정용으로 붙은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 자국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물질 확인, 상자 안에 스티로폼 조각, 비닐, 완충제, 에어캡, 아이스팩 등을 모두 꺼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전단지나 카탈로그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종이류와 재질이 달라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압착 배출, 상자를 펼쳐서 납작하게 접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수거 차량의 적재 효율을 떨어뜨려 수거 거부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골목길 무단 투기로 오해받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부피 과다 배출입니다. 이 스티로폼 상자 배출의 까다로운 기준. 스티로폼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색상과 재질, 순백색의 깨끗한 스티로폼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처럼 안쪽에 국물 자국이 밴 경우 과일 세트에 색깔 있는 스티로폼, 완구류를 감싼 코팅된 스티로폼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이나 과일 완충용으로 쓰인 낱개 스티로폼 조각은 재활용 공정에서 비산, 날림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오염 제거, 생선이나 고기가 담겼던 상자는 냄새와 핏물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세척되지 않은 오염물은 수거 후에도 주변 재활용품까지 오염시켜 전체를 쓰레기로 만듭니다. 만약 오염이 지워지지 않거나 스티로폼 표면에 테이프 끈끈이가 광범위하게 남았다면 귀찮더라도 잘게 부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것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입니다. 과일 세트는 명절 선물의 대명사이지만 그 구성품 하나하나가 과태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활용 안 되는 과일 포장 용품 리스트. 우리는 흔히 푹신푹신한 재질은 스티로폼이나 비닐로 생각하여 재활용함에 넣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지침은 단호합니다. 과일 그물망 완충제, 사과나 배를 개별 포장한 하얀 그물망은 발포폴리에틸렌 성분으로 재활용 공정에서 기계에 감길 위험이 크고 가치가 없어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과일 아래 깔린 발포 패드 상자 바닥에 푹신한 패드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는 재질 분류 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현장 수거 단계에서는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노란색, 보라색 캡, 과일을 보호하는 색깔 있는 캡 포장재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직포 가방, 선물 세트를 담은 부직포 가방은 종이나 천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있어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십시오. 만약 손잡이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분리된다면 이를 떼어내는 정성도 필요합니다. 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가짜 비닐 구별법.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수많은 비닐과 랩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정용 랩 대 식당용 랩, 집에서 쓰는 위생 랩이 이은 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지만 배달 음식이나 시장에서 전을 포장해 올 때 쓰는 투명한 랩 PVC-은 재활용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며 기계를 부식시킬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눈으로 구별이 어렵다면 안전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 묻은 비닐, 전을 담았던 비닐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은 물로 씻어 흰색이나 투명함이 선명하게 보일 때만 비닐류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고추장이나 기름기가 남은 비닐은 재활용 공정 전체의 품질을 저하는 오염원이 되므로 세척이 번거롭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비닐 조각이나 사탕 봉지처럼 너무 크기가 작은 비닐 역시 선별 과정에서 빠지기 쉬우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절 후 가장 처리가 곤란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분류의 핵심 기준은 이것을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 후 분쇄하여 사료나 비료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1.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 딱딱한 것, 갈비뼈, 닭뼈, 생선 가시는 물론이고 조개, 소라, 굴개 등의 딱딱한 껍데기, 달걀 껍데기는 사료 제조 기계를 고장내거나 가축의 소화기를 해칠 수 있어 무조건 종량제 봉투 행위입니다. 질긴 것, 파 뿌리,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등은 섬유질이 너무 질겨 동물들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나리 뿌리나 고추장, 된장처럼 염분이 너무 많은 음식도 동물의 건강을 해치므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크고 딱딱한 씨앗, 복숭아, 살구, 감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역시 분쇄가 불가능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수분 제거와 염분 제거의 중요성.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봉투 무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거 과정에서 오수가 흘러나와 악취와 전염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자체 단속반은
물기가 흥건한 채로 배출된 봉투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체에 받쳐 물기를 꽉 짜고 특히 맵고 짠 명절 음식은 물에 한번 헹구어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배출하는 것이 환경 보호와 원활한 사료화를 돕는 길입니다. 3. 티백과 한약재 찌꺼기. 명절 후 차를 마시고 남은 티백이나 한약재 찌꺼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티백의 종이 필터와 내용물은 분리하기 어렵고 한약재는 가축, 사료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선물로 인한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 아이스팩과 남은 식용유 처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이자 단속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아이스팩의 두 얼굴, 물과 젤. 친환경 물 아이스팩. 최근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순수한 물만 담긴 아이스팩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포장지만 재질 대부분 비닐에 맞게 배출하면 됩니다. 고흡수성 폴리머 젤 아이스팩. 끈적끈적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이는 절대로 뜯어서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됩니다. 수질 오염은 물론 하수관을 막아 역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젤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주민센터나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비닐류나 플라스틱으로 잘못 배출했다가 적발되면 재활용 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폐식용유. 버리지 말고 모으는 지혜. 전을 부치고 남은 기름을 싱크대에 부으면 겨울철 차가운 배관에서 기름이 비누처럼 딱딱하게 굳어 배관 전체를 막는 슬러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량의 기름,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기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로 여러 번 꼼꼼히 닦아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대량의 기름, 튀김 등에 사용한 많은 양의 기름은 식힌 후 빈 페트병 등에 모아 아파트나 동네 거점의 폐식용유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기름은 바이오 디젤 등으로 재활용되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하수구에 버려지는 순간 정화하는 데 엄청난 물과 비용이 소요되는 오염물질이 됩니다. 기름병을 배출할 때도 안을 깨끗이 비우고 세제로 세척해야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기가 묻은 채 배출된 용기는 단속반이 가장 쉽게 적발하는 위반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상자, 테이프와 송장은 완전 박멸 수준으로 떼어내고 납작하게 접으십시오. 과일 포장재, 하얀 그물망과 부직포 가방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음식물 분류, 뼈, 껍데기, 씨앗, 양파 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아이스팩, 물이면 비우고 젤이면 뜯지 말고 통째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십시오. 폐식용유, 하수구 투입은 금물이며 신문지에 흡수시키거나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설 연휴 억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 특별 단속에 대비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살펴보았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분명 큰 부담이고 행정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은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깨끗한 강산과 공기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작지만 위대한 실천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시니어 세대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은 단순한 뒤처리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정갈함을 유지하려는 품격의 표현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택배 송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헷갈리는 과일 그물망을 종량제 봉투 깊숙이 담으시는 그 손길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은 10만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로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환경에 대한 배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 명절 자녀와 손주들이 모였을 때 분리배출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얘야, 이건 재활용이 안 된단다라고 가르쳐주며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더 큰 글씨로 설명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예우의 행정을 펼쳐주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설 연휴 쓰레기 특별 단속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당당한 명절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적 삶, 그리고 당당한 노년의 품격을 응원하는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